민주당 내의 강성 지지층, 일명 개딸이라고 불리는 지지층들이 있습니다. 이 지지층들을 둘러싼 내홍이 굉장히 격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명계 김남국 의원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개딸이라는 것은 국민의힘이 만든 정치적으로 굉장히 악의적인 프레임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나섰습니다. 참 황당한 주장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비명계 의원들도 이런 주장을 한 김남국 의원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목소리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자꾸만 보수 언론과 국민의힘에서 개딸 프레임을 만들어서 민주당 지지자들을 뭔가 비이성적이고 폭력적이고 무지성적이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폄훼하는 용도로 쓰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우리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함께 비판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이고요. 매일 프레임 얘기만 할 일은 아니고 그런 사실이 있냐 없냐가 중요한 거지. 프레임이 보수나 또는 국민의힘 쪽에서 뒤집어 씌워서 생기는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분명히 폭력적인 가행위가 있는 건 현실이고 거의 업무에 지장을 줄 정도로 많이 옵니다. 제 기억으로는 개딸이란 거는 국힘이 만든 게 아니고 대선 막바지에 강성 여성 지지층이 당시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층이 생겨나면서 그 개딸이라고 스스로 부른 걸로 그렇게 전 기억을 합니다. 예. 그리고 김남국 의원 제가 굳이 언급하고 싶지는 않은데 솔직히 특정인 옹호하는 걸 위해서라면 물불을 좀 안 가린 것 같습니다. 서영주 대변인님, 예. 김남국 의원 입장에서 저렇게 얘기를 하고 싶은 마음은 이해가 됩니다. 내부로 향하고 있는 총구를 어떻게든 밖으로 좀 돌리고 싶은 마음은 이해가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없는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개인적인 분석이겠죠. 네. 그런 걸 우리가 쉬운 말로 뇌피셜이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저게 사실에 근거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딸이라는 부분이 민주당을 지칭하고 언론에서 얘기하고 하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개딸이든 어디든 여야를 막론하고 팬덤 정치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팬덤층, 어떤 강성을 가지고 뭔가 이 사람들 매니아식으로 정치인을 좋아하면서 이 내가 좋아하는 정치인을 공격했을 때는 그게 용서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정치인을 공격하는 사람을 적으로 규정하고 배타하고 적개심을 만드는 이게 지금 말하자면 여야 모두 존재하는 강성 지지층입니다. 근데 저는 이 지지층을 정치인들이 많이 이용하죠. 네. 왜냐하면 너무 좋잖아요. 자기를 지켜주는 것 같고. 하지만 여기에 너무 빠지게 되면 전체의 정치 영역, 정당 정치라든지 소통이라든지 다름을 인정하는 영역들이 좀 상처를 받습니다. 지금 현재 김남국 의원 자체가 말씀하는 거나 네. 이상민 의원, 조홍천 의원 얘기하는 게 벌써 이 강성 지지층에 대한 규정이 잘못됨으로써 지금 부딪히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강성 지지층은 솔직히 좀 무리한 바가 있습니다. 문자 폭탄을 보내거나 전화를 해서 업무를 못 보게 하거나 사무실 찾아간다. 사무실 찾아가거나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개선돼야 되고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정치는 소통하고 화합을 해야지 베타하고 남을 밀어내고 적개심을 만들어서 뭔가 본인들이 어떤 성취욕을 느끼는 그거는 정말로 그 정치인이나 그 정당을 위하는 길은 아니다라는 점에서는 좀 이 강성 지지층에 대해서 최근에 이재명 대표께서도 좀 자제해달라라고 얘기를 하셨으니까 이 논란이 좀 오래 가지 않도록 정말 당을 위하고 좋아하는 정치인이 있다면 그를 위해서도 강성 지지층들께서 좀 합리적인 사고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제를 요청하고 좀 하지 말아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 이재명 대표의 목소리도 제대로 듣지 않는 게 바로 지금의 민주당의 개딸들의 모습이라는 점도 많은 분들 알고 계실 겁니다. 자, 이재명 대표도 어제 지방 일정 소화하면서 당내 갈등 상황을 우려해서 단합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목소리 들어보시죠. 집안 싸움 하는 거 정말 싫어요. 집안 시끄럽게 갈등 격화되고 이러면 우리 집 전체가 신망이나 기대를 잃기 때문에 최대한 원만하게 단합해서 내년 총선을 이기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하니까 거기 맞춰야 돼요. 시시비비를 따는 거는 식구들끼리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자, 그리고 이 대표는 통합을 강조하면서 당직 개편도 단행했죠. 개편을 단행하긴 했습니다만 잡음도 많습니다. 엇갈린 당내 의원들의 반응을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사실상 주요 직책 중에서 조정식 사무총장을 위임하는 걸 빼면 다른 분들은 다 비명계 아닙니까? 이재명 대표가 통합적 행보라는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양보한 거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저는 상당히 잘된 인사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우리 당의 가장 큰 문제는 당대표의 사법 리스크, 또 방탄 프레임. 아무리 민생을 얘기하고 미래를 얘기하고 정책을 꺼내도 전혀 힘을 못 받죠. 근본적인 해법은 이 대표가 스스로 물러나는 겁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 당직 개편했죠.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글쎄요. 저는 그다지 이렇게 크게 기대하지 않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당면하고 있는 위기는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때문이고 그를 위해서는 이재명 대표의 거취가 정리가 될 필요가 있는데 당대표직을 그대로 이재명 대표가 유지하면서 다른 당직을 바꿨다는 게 과연 얼마나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고요. 이창호 대변인님, 일단 당직 개편이 잘 됐다고 하는 의견들과 아니다, 뭐 제대로 되지 않았다, 당 대표가 바뀌지 않는 한, 뭐 사무총장도 안 바뀌었지만 바뀌지 않는 한 의미 없다 이런 의견들도 엇갈리고 있는데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저는 뭐 이재명 대표의 일종의 뭐 꼼수 이렇게 평가하고 싶은데 왜냐하면은 사실 모두가 다 아는 것처럼 총선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사무총장입니다. 네. 사무총장 각 당에서 공천심사위원회에 당연직 위원으로 들어가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아마 사면 초과나 뭐 진퇴양난 그런 입장이었을 텐데 사무총장을 바꾸자니 친명계에서 들고 일어날 것이고 사무총장을 유지하자니 또 비명계에서 들고 일어날 것이고 그래서 사무총장을 유지하는 선에서 다른 당직 일부를 바꿨죠. 하지만 다른 민주당 의원들이 주장한 것처럼 제일 큰 것은 이재명 대표죠. 왜냐하면 선거법은 2주마다 한 번씩 출석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상황에 따라서는 이재명 대표가 일주일에 2, 3회 법원에 출석을 해야 될 상황이 와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대표지만 당대표 거리 상태에 가까운 민주당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의사결정이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하겠습니까? 그리고 또 이재명 대표 체제에 이루어지는 민주당의 밀어붙이기 법이 노란봉투법, 방송법, 그리고 심지어 대법관도 이제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임명하는 것도 뺏어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한 것들이 민주당 의원들 중에 합리적인 사고를 하시는 분들은 부담을 느끼시겠죠. 왜냐하면 지역구를 다니면은 국민들이 중도층 있는 분들이 말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면을 봤을 때 아마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때문에 민주당 의원들은 이번 당직 개편에 만족을 못할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좀 전에 이창훈 대변인께서 말씀해 주셨던 내용을 신문으로 소개를 좀 해드릴 텐데 한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야권에서 이런 주장을 하고 나섰습니다. 일단 김명수 대법원장의 임기가 6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은 이 상황에서 대법원장 임명을 대통령이 할 수 없도록 만드는 법안을 추진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대통령의 대법원장 지명권을 박탈하는 법안을 발의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자, 최기상 법관 출신인 최기상 의원을 대표 발의한 건데 박홍근 원내대표를 포함해서 44명이나 되는 민주당 의원들이 여기에 동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임기 종료 6개월 앞두고 대통령 1인이 아닌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서 각계 11명의 후보 추천위에서 지명하게 하자. 말은 좋습니다. 말은 좋은데 왜 하필 지금 하냐 이겁니다. 지금 하냐. 그리고 후보 추천위원회에서 법무부 장관을 또 제외를 시켰습니다. 이를 두고 민주당과 각을 세우고 있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배제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것이라면 자신들이 집권했을 때 만들어 놓으면 참 좋았을 것 같은데 왜 하필 지금 하냐라는 지적들도 나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내로남불 법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마 그렇게 생각하는 국민들이 압도적인 다수일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 역대 민주당 정부 때 대법원장을 대통령들이 다 지명했잖아요. 맞습니다. 지명해놓고 지금 와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하기 직전이 되니까 대통령의 지명권을 빼앗겠다. 지금 이런 얘기잖아요. 그런 게 내로남불이라는 거죠. 그런 점으로 본다면 네. 뭐 저런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 저는 그렇게 높지는 않다고 보는데 네. 통과되더라도 대통령이 저 법안에 서명할 이유는 저는 없다고 보고요. 저렇게 법이라는 게 보편적 타당성 이런 게 없고 특정인 누구를 겨냥해서 이 사람이 뭘 못하게 하겠다는 법, 그거는 법 일반의 취지하고도 저는 맞지 않는다. 이렇게 보고 만약에 저 법안이 실제 추진이 되고 법안으로서 만약에 본회의에서 표결이 되고 네. 이렇게 된다면 우현적 소지마저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언뜻 보면
굉장히 바람직한 입법처럼 보여요. 네. 그런데 이제 제가 볼 때는 이것은 다수당의 의회 권한 남용이다, 폭주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 네. 일단 김명수 대법원장이 6개월밖에 안 남았잖아요. 네. 그럼 후보 추천위원회가 정말로 제대로 역할을 하려고 하면 왜 거기서 또 법무부 장관을 제외를 시키는 거예요? 추천위원회. 그다음에 왜 윤석열 정부에서 하냐는 거죠. 왜 문재인 정부 때 하지 않았냐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대법원장 중에서 대법관 중에서 대법원장을 임명을 하잖아요. 대법관들은 대부분 다 청문회 통과하신 분들이에요. 그 청문회 통해서 검증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전혀 자질이 없는 그런 사람을 임명할 가능성이 많지 않다는 거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민주당이 사실은 이 법을 밀어붙이면 본회의 통과는 되겠죠. 네. 하지만 결국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 거부권에 부딪힐 거예요. 근데 그걸 민주당이 모르고 있을까요? 뻔히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왜 의회의 권한을 이렇게 힘겨루기로 남용을 하고 있는가? 통과시킨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법으로서 기능을 못하고 공포가 안 될 텐데 지금 다른 너무나 심사할 때가 많은데 지금 힘써서는 안 될 곳에 지금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이 법의 취지를 보면 문재인 정부 탓을 하는데 내로남불 얘기도 하는데요. 윤석열 정부 들어서 검찰이 장악했습니다. 모든 거를. 지금 사법부, 대법원 이 부분만 빼고 검찰이 국정원, 뭐 법무부, 그다음에 뭐 대통령실 부분 아니라 각 고유 금융감독원까지 다 검사 출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검찰 위주의 국가 운영 방식에서 대법원까지 그렇게 가면 안 되겠다. 왜 대통령 자체가 검찰 출신이잖아요. 그래 검찰이 너무 힘을 실어주니까 이 모든 게 대법원까지 그 영향력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우려에서 입법부가 하는 것이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입법부가 해야 될 일만 안 하면 되겠습니까? 그런 견제와 균형의 차원에서 법을 발의한 것입니다. 그런 부분으로 해석을 해야지 이거를 왜 문재인 정부 때는 안 하고 지금 하지? 나는 그 취지는 좀 다르다. 지금 현재 야당, 민주당에서 생각하는 윤석열 정부 현 국정 운영은 검찰 권력이 모두 장악했다라는 전제하에 그 사법부는 지키겠다라는 취지의 법안이라고 설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 그 내용을 보면요.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하자마자 대법관 14명 중에 13명에 대한 임명권을 가졌습니다. 그만큼 만기가 되자마자 임명권을 다 행사했다는 거죠. 그리고 헌법재판관 9명 중에 8명을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을 했어요. 그 얘기는 얼마 전에 여실히 드러났지 않습니까? 한동훈 장관 탄핵을 얘기하면서 검수완박에 대한 시행령이 부당하다 해서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했는데 헌법재판관들이 어떻게 판결했습니까? 각하했습니다. 각하했다는 것은 5대4로 갈렸는데 4명의 재판관들은 이것은 법리적으로 다퉈봐야 된다. 심리를 하자는 거였고 5분은 성립 요건이 안 된다고 해서 각하한 거예요. 그 얘기는 이미 헌재 재판관 그리고 대법관 모든 것이 다 균형을 잃은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 저 법원장까지 지명권을 박탈하는 게 나왔기 때문에 민주당이 다수당 시절에 공영방송도 본인들이 다 임명권을 가져가겠다. 그리고 사법부마저 본인들이 다 장악하겠다는 그런 의도로 비치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상황을 좀 지켜보겠습니다.